바티칸 소식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무력 충돌과 폭력이 이어지는 현장에서도 봉헌된 삶을 사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쿠바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레오 14세 교황이 쿠바 주교단의 호소의 뜻을 함께하며 모든 당사자에게 진지하고 효과적인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중미 니카라과에서 가톨릭 교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니카라과 정권은 최근 한 교구에 대해 모든 교회 활동을 본당부지 안으로만 제한하며 가정 방문 선교를 금지했습니다. 멕시코시티의 니뇨스 디오스 시장에는 성축 주기를 앞두고 수백 개의 아기 예수 석고상이 진열됩니다. 멕시코의 이색적 가톨릭 문화를 소개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유서 깊은 성당에서 총리를 닮은 천사상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 내 이민 단속과 법 집행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가톨릭 교회가 이 문제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헐리우드 스타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 해온 홈보이 인더스트리즈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앙이 삶과 리더십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를 나눴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대교구가 주최한 윤리적 리더십 오찬이 지난 1월 28일 열렸습니다. 미국 흑인 가톨릭 운동을 이끈 인물로 알려진 하느님의 종 테아 보우먼 수녀의 시성 절차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잭슨 교구는 테아 보우먼 수녀 시성 안건의 교구 단계 종료식을 곧 거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바티칸 성벽 바로 밖 로마의 한 중국 식당에는 레오 14세 교황의 소박한 일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의 주인이 전하는 교황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성당,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성요셉 한인천주교회, 성삼 한인천주교회, 대한장의사 제공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무력 충돌과 폭력이 이어지는 현장에서도 봉헌된 삶을 사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주님 봉헌 축일인 2월 2일 봉헌 생활의 날 미사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성령 안의 삶에 참여함으로써 사랑하고 무한히 용서하는 자유로 갈등을 넘어 형제애를 심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념일은 1997년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제정했습니다. 교황은 루카복음의 시메온과 안나를 언급하며 하느님의 구원과 이를 기다리는 인간의 믿음이 만나는 장면이 봉헌된 남녀의 사명을 비춘다고 설명했습니다. 창립자들은 성체에서 출발해 수도원의 침묵, 학교와 사도직, 거리의 가난과 선교지로 나아가며 다시 십자가와 감실 앞에 돌아와 모든 행동의 근원과 목적을 하느님 안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한 환경 속에서도 이들은 기도의 존재로 관대함과 위로의 손길로 폭력과 증오의 자리에서 평화와 화해의 증인이 되어왔다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모순의 표징이 되어 박해와 순교까지 감내했다고 교황은 덧붙였습니다. 교황은 베네딕토 16세의 권고문 하느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은 실제로 살아낸 이들의 증언 속에서 온전히 이해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봉헌자들은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 노인과 수감자들이 하느님의 제단과 마음에서 가장 거룩한 자리를 차지함을 증언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교황은 무기가 울부짖는 곳에서도 공동체들이 사람들을 떠나지 않고 남아 생명의 불가침성을 말보다 강하게 증언한다고 하며 봉헌된 남녀들이 어디서든 평화의 누룩이자 희망의 표징이 되도록 성모 마리아의 전구에 맡긴다고 기도했습니다. 미국과 쿠바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레오 14세 교황이 쿠바 주교단의 호소의 뜻을 함께하며 모든 당사자에게 진지하고 효과적인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주일 3종 기도에서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사랑하는 쿠바 국민의 고통을 더 키울 수 있는 폭력과 모든 행위를 피하기 위해 책임 있는 이들이 성실한 대화를 증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황은 쿠바의 수호 성모인 엘 코브레의 자비의 성모께 모든 쿠바인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앞서 쿠바 주교회의는 선의의 모든 쿠바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심화되는 경제, 사회, 인도적 위기에 대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주교단은 쿠바에는 변화가 시급하지만 더 이상의 고통과 피, 그리고 가정의 슬픔은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석유 수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가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제법에 부합하는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해결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인간의 존엄과 자유는 외부 갈등의 변수에 종속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교단은 끝으로 쿠바 안에서 상호 존중과 건전한 다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교회가 회개를 초대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계속 동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미 니카라과에서 가톨릭 교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니카라과 정권은 최근 한 교구에 대해 모든 교회 활동을 본당부지 안으로만 제한하며 가정 방문 선교를 금지했습니다. 망명 중인 인권 변호사 마르타 파트리시아 몰리나에 따르면 레온 교구 신자들은 지난 1월 24일 가가오호 방문 선교를 계획했지만 경찰로부터 본당 밖으로 나가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몰리나는 말씀을 집집마다 전하는 것이 선교의 본질인데 이는 활동 자체를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정권은 2018년 반정부 시위 이후 반대 세력과 교회를 강하게 탄압해왔습니다. 당시 니카라과 주교회의는 정부와 학생 시위대 간 대화를 중재했으나 정권의 강경 노선으로 중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최소 305명의 사제와 수도자, 교회 관계자가 추방됐고 이 가운데 주교만 4명에 달합니다. 또한 5,000개가 넘는 비정부기구와 가톨릭 자선, 교육기관, 수도회의 법적 지위가 박탈됐습니다. 최근에는 토토갈파 지역에서 30년간 봉사해온 카푸친 수녀회가 선교 활동을 중단하고 떠났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수녀회는 정권 압박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다수의 수도회가 보복을 우려해 조용히 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교회 탄압은 미국의 압박이 강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니카라과의 동맹국이던 베네수엘라 정권이 붕괴된 이후 니카라과 정부는 일부 정치범을 석방했지만 인권단체들은 국제사회를 속이기 위한 전술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여전히 최소 60명이 구금 또는 실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망명 중인 실비오 호세 바에스 주교는 미국 마이애미에서의 강론에서 지금은 침묵하거나 낙담할 때가 아니라 어둠을 밝히고 희망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도 한 노년의 사제가 구금 상태에서 공개 사목을 금지당한 채 머물고 있으며 일부 성직자들은 해외 체류 후 귀국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몰리나는 정권이 교회 지도부를 친정부 성직자로 교체하려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멕시코시티의 니뇨스 디오스 시장에는 성촉 축일을 앞두고 수백 개의 아기 예수 석고상이 진열됩니다. 매년 2월 2일 신자들은 정성껏 옷을 입힌 아기 예수상을 본당으로 가져가 축복을 받습니다. 성촉 축일, 스페인어로 엘디아 데 라 칸델라리아는 예수 탄생 40일째 성전에 봉헌된 날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멕시코에서는 가정의 구유 장식으로도 쓰이는 아기 예수상을 아름답게 차려입히는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처음에는 세례복을 닮은 흰 드레스가 일반적이지만 해가 지나면 수호천사나 성인, 특히 이주민의 수호 성인, 성토리비오 로모의 모습으로 입히기도 합니다. 일부 상인은 의사나 학자 복장도 판매합니다. 시장 장인들은 부러진 팔이나 발을 석고로 복원하고 다양한 피부색으로 새로 칠합니다. 속눈썹 키트와 속옷, 신발, 금빛 왕관은 물론 예수상을 모실 바구니와 나무 왕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촉 축일은 잔치의 날이기도 합니다. 1월 6일 주님 공연 대축일에 나누는 로스카데 레에스에서 아기 예수 인형을 찾은 이들이 타말레를 준비해 나눕니다. 시장 밖에서는 축복받을 초도 판매되며 축복된 초는 한 해 동안 가정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유서 깊은 성당에서 총리를 닮은 천사상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로마 중심가 산로렌초인 루치나 성당의 한 경당이 최근 복원되는 과정에서 천사 얼굴이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흡사하게 바뀌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해당 천사는 이탈리아의 마지막 국왕 움베르토 2세의 흉상을 지키는 두 천사 가운데 하나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기존의 일반적인 케루빔이 오늘날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의 얼굴로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소셜미디어에 나는 확실히 천사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웃는 이모지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구와 문화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구는 장식가의 독자적 결정으로 관계 당국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총대리 발다사레 레이나 추기경은 성스러운 미술은 부적절한 도구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책임 소재를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당 측은 원형 복원을 요청했으나 결과에 대한 해명이 엇갈리며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성당은 신앙과 예술 유산의 보존을 둘러싼 원칙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이민 단속과 법 집행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가톨릭 교회가 이 문제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교회의 의장 폴 코클리 대주교는 이민 문제가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가 가진 매우 높은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코클리 대주교는 EWTN 뉴스인 뎁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유언에 의한 총격 사망 사건 이후 미네아폴리스에서 발생한 분노와 폭력적 반응을 언급하며 전국의 주교들과 사제들에게 평화를 위한 성시간을 봉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적 증언을 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증언의 방식을 바꾸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클리 대주교는 현재의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집행 논쟁이 이민자와 이주민뿐 아니라 법 집행 관계자들, 그리고 신앙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주교는 가톨릭 신자와 선의의 사람들이 무엇이 올바른 대응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민 단속은 지난해 11월 주교회의 가을 총회에서도 거의 만장일치로 특별 성명을 채택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클리 대주교는 지난 1월 12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성직자 비자 적체 문제 등 이민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종교인 비자, 이른바 아론 비자 갱신에 숨통이 트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미국 태생인 레오 14세 교황의 관심사에서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전 세계적 주목을 받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코클리 대주교는 미국 사회의 분열이 오랜 시간 누적된 두려움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며 성 이냐시오 로욜라의 표현을 빌려 두려움은 인간을 서로 대립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그는 기도와 성체 조배, 그리고 정보의 출처를 신중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네아폴리스 현장에서 사목 중인 예수회 사제는 지역 신자들이 두려움과 피로를 느끼고 있다며 예수님처럼 먼저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교단은 성시간과 조배가 이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는 가장 평화로운 길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스타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 해온 홈보이 인더스트리즈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앙이 삶과 리더십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를 나눴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대교구가 주최한 윤리적 리더십 오찬이 지난 1월 28일 열렸습니다. 행사는 호세 고메즈 대주교 주재로 천사들의 모후 대성당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렸으며 지역 기업인과 경영진, 가톨릭 교육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가톨릭 학교 주관에 맞춰 열린 이번 오찬은 장학금 마련을 위해 3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판넬로 나선 배우 크리스 프렛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순간에는 증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하며 신앙이 자신에게 가져다준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사회자가 공개적 신앙 고백이 불안을 키웠는지 묻자 프렛은 오히려 훨씬 더 큰 평화라고 답하며 온 세상을 얻고도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예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정치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홈보이 인더스트리즈의 공동대표 셜리 토레스는 전직 갱단원들과 함께 일하며 자신이 알던 모든 확신을 내려놓아야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토레스는 가장자리에 서서 일할 때 오히려 하느님과 더 가까이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홈보이 예술 아카데미를 이끄는 벽화가 파비안 데보라는 폭력과 중독의 과거,
그리고 신앙 안에서의 회심을 전하며 하느님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홍보의 설립자인 그레고리 보일 신부에게서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오찬에서는 가족의 역할도 강조됐습니다. 교육기술 기업 대표 베로니카 그레이저와 영화 제작자 남편 브라이언 그레이저는 신앙이 가정과 일의 방향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나눴습니다. 프렛과 아내 캐서린 슈워제네거 역시 명성보다 아이들에게 평범한 어린 시절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프렛은 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미국 흑인 가톨릭 운동을 이끈 인물로 알려진 하느님의 종, 테아 보우먼 수녀의 시성 절차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잭슨 교구는 테아 보우먼 수녀 시성 안건이 교구 단계 종료식을 곧 거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프 코파츠 주교는 흑인 역사의 달인 2월 9일 미시시피 잭슨의 성 베드로 사도 대성당에서 감사미사를 봉헌한 뒤 시성 안건을 공식적으로 로마 단계로 넘기는 절차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보우먼 수녀는 교황에 의해 가경자로 선포될 가능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됩니다. 교구 단계는 시성 후보자의 생애와 사도직을 수년간 조사하는 과정으로 방대한 문헌 정리와 인터뷰 전사 작업이 포함됩니다. 교구 기록관장 메리 우드워드는 수천 쪽에 달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일은 모든 이에게 사랑의 수고였다며 신자들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테아 보우먼 수녀는 미국 내 7명의 아프리카계 시성 후보자 가운데 한 명으로 현재는 하느님의 종입니다. 1990년 52세로 암으로 선종한 보우먼 수녀는 젊은 시절부터 영원한 조베 프란치스코 수녀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흑인 문화와 가톨릭 전례를 결합한 사도직과 반인종 차별 활동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보우먼 수녀의 시성 안건은 2018년 공식 게시됐으며 현재까지 미국 출신 흑인 가운데 15기나 시성에 이른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 달 잭슨에서 열릴 이번 행사는 미국 교회 역사에서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바티칸 성벽 바로 밖, 로마의 한 중국 식당에는 레오 14세 교황의 소박한 일상이 남아 있습니다. 교황이 되기 전 시카고 출신의 로버트 프레보스트 추기경은 이곳에 들러 새콤달콤 치킨과 스프링롤, 만두를 즐겨 주문하곤 했습니다. 식당 이름은 쿵푸 익스프레스. 주인 린닝 탕씨는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했고 언제나 미소로 직원들을 맞았다고 해상합니다. 이 식당은 사제와 주교, 수도자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콘클라베 기간 탕씨는 텔레비전 생중계를 지켜보다가 성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선 익숙한 얼굴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탕씨는 그분이 교황이 되실 줄은 몰랐습니다. 큰 축복이었죠라고 말했습니다. 교황 취임 후 직접 식당을 찾을 수는 없지만 지난해 12월 8일 교황이 차량으로 지나며 직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했고 최근에는 스위스 근위병이 교황의 안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탕씨는 중국 푸젠성 출신으로 중국 최초의 가톨릭 주교와 순교자의 뿌리가 같은 지역이라며 교회와의 깊은 인연도 전했습니다. 식당 벽에는 히브리서 말씀이 걸려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이상으로 가톨릭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